보이스피싱이 수거책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현혹하는지를 OBS가 단독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온라인상엔 여전히 고액 알바 수거책 모집 광고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를 꿈꿔온 20대 A씨. SNS를 통해 우연히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일 동안 10명에게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 A씨는 은행에서 돈을 보내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배우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검색 하나만 하면 다 알아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터져봐요. 일상생활도 그냥 일반인처럼도 못 살아갈걸요. 인터넷에 고액 알바를 검색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하는 일은 현금 수금 업무. 대놓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구하는 구인 광고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돈을 갖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테스트가 있습니다. 택시비는 기본이고 통과하면 큰 금액에 투입된다고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청년 등을 상대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현금 수거책은 범행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기죄, 사기 방조죄와 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걸 모르고 했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형량의 실형이 보통 한 3번에서 5번만 전달했다 하더라도 10개월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심 가는 일은 안 하는 게 상책. 전문가들은 혹시 범죄에 연루됐다면 범죄 가담 정도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황정환 기자와 한 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버젓이 SNS에 올라오는 걸 보니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자, 먼저 수거책 아르바이트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제 고액 알바 그리고 비대면 채용 등 이런 단어들로 구직자들을 현혹합니다. 지금같이 이제 인력난이 있고 취업난,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때 수거책이었던 20대를 직접 취재해 봤는데요. 네.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면서 삶을 아예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죽어야겠다 생각도 해가지고 진짜 막 그 당시 바다에도 막 빠져있고 막 그랬었고 반쯤 막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고 참 심각한 상황인데 앞서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주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던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높은 보안성 때문입니다. 사실 보안이 좋으면 개인정보 보호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또 반대로 이용하면 범죄자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쉽게 말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꼬리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사람 대부분이 하부 조직원인데요. 상선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 수사 단서인 텔레그램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마약 거래 범죄 온상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 수사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경찰서 텔레그램 수사 요청 협조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지난 2020년이 7,560건인데 지난해가 12,771건으로 70%가량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 집계된 통계도 6,300여 건으로 올해도 만 건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사 요청을 해도 자꾸 텔레그램에서 수사 거부를 하다 보니까 수사가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 메일로 문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네, 이 텔레그램 수사 비협조를 놓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참 시끄러웠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이트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해외 서버는 수사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윤익은 경찰청장도 이에 대해서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수사를 진행하다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디스코드나 지금 텔레그램 같은 해외 기업들은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윤 청장의 답변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그 자료를 협조를 회신받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하고 지금 또 공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범죄, 국내에서만 단순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도 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협업을 거쳐서 국제 공조 체계 갖추는 것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황정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